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IMF와 금융위기 이후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역대 최대, 역대 최고, 역대 최악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마찬가지 1486원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실업률 마찬가지 2024년 12월 3.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는 내용들이 나오며,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까지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8억이다, 10억이다, 12억이다, 15억이다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10억, 7억, 8억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생 벌어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미친듯이 팔려나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원유 가격 마찬가지 제6가 상승과 원달러 상승으로 역대 최고 가격으로 상승하고 미쳐버린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마저 2025년에 시간당 1,500원, 실업률은 증가하고 일할 사람들은 없는데 전 정부에서 고용 안정과 실업률을 막기 위해서 건국 이래 최고로 공무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마찬가지 시간당 1,500원.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있고 일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할 사람들을 뽑아도 시간당 1,500원의 지출이 나가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시간당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낮게 주게 되면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상황들 속에서 대한민국을 초토화 만들어 놨는 게 문재인 정권이고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 내용들은 현재에도 진영의 논리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대한 내용 기사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부동산 아파트 폭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정치인들 노름에서 또 한번 IMF와 같은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기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떤 상황까지 벌어져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지,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흥망성쇠를 논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뉴스를 틀면 대부분 경제 얘기보다는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 제2의 IMF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영상들을 보실 것인데요. 현재 건설사 부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건설사의 부채에 대한 내용들이고, 지금 대한민국 부채 마찬가지 개인의 부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결국은 전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열광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옛날 리먼 사태 마찬가지 미국의 부동산 열광에 의해서 결국은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동일하게 지금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허그에서 막대한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건설사 부도 때문에 금융권의 부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멀리 하시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건설사의 할인 분양 얘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 모든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율 급등과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것이 역대 최고, 최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찬가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는 사실상 많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는 진영의 논리로 대부분 신문기사와 뉴스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언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 언론과 지금의 언론을 비교해본다면 지금의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 제1번은 회사 이윤을 생각한다는 거죠. 뉴스나 신문기사도 유튜브도 마찬가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고 취재를 하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거나
자기 언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보도는 일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언론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전부터 신문과 언론은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광고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 그리고 로또 분양, 다양한 언론과 신문에서는 국민들을 기만해왔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3% 올랐네, 4% 올랐네, 10% 올랐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2배, 3배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들이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통계 자료도 믿을 수 없고 신문 기사의 내용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모든 데이터나 유튜브, 신문 기사,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문 기사 뉴스에 현혹돼서 모든 국민들은 군중 심리로 이용해서 아파트 투자에 열광을 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예전부터 만들어졌었고 아무도 모르게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 이윤을 위해서 기업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를 보게 되면 완전히 언론과 신문들이 독단적으로 자기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진영의 논리에 정치를 밀고 군중 심리로 국민들을 자극해서 자회사의 건설업체나 자회사의 기업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느껴지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과 언론 기사에서 금리가 내릴 것이다 희망 고문을 하면서 금매로 팔아야 되는 아파트들을 잡고 있게 만드는 언론과 신문,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언론과 신문 기사의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리게 주담대 금리가 다시 한번 7%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미국 내에 침체가 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데이터 속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신문기사에 나오지 않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언론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실업률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도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민정책이나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과 실업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빠졌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생산한다면 실제 이런 데이터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는 달수구만 가도 외국인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인동 같은 경우는 실제 주변에 돌아다닌 사람들 대부분이 아시아 계통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 거제 같은 경우는 힘든 일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조선소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 몇 년씩 지나면서 소장 자리에 앉아서 한국인들을 지도 감독하는 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러워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면서 고용과 일자리까지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리먼 사태를 겪었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나빴던 사례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흘러가는 모든 동향들을 봤을 때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경제 침체까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면 결국은 줄도산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건설사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가 증가하는 것 마냥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 여러분들은 또 한번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도 있겠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난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전 영화를 보아도 그렇듯이 우리는 대부분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기적인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바닥이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어디까지 지하로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산 아파트가 20년, 30년 평생 살 게 아니라면 현재 모든 상황들을 신문,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저렴한 걸 구입할 수 있고 더욱더 싼 가격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천만원, 수천만원, 억 단위까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은 없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1년, 2년 그 정도만 기다리면 충분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2년, 3년 이 정도는 될까요? 다양하게 물어보는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2년 뒤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제 주변에도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 상가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단위는 천 단위가 아니라 1억에서 2억, 3억에서 4억까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과연 1년, 2년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3년, 4년, 5년, 6년까지 간다면 충분히 제2의 IMF의 부동산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뭘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